자, 순수강 또 확통 첫 번째 단어인 순열의 미안 진아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오래 잡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 요지만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래.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점이 있고 뭐 선분이 있어. 근데 그림이 바뀔 가능성은 내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곳에 내가 지금 뭘 칠하려고 하냐면, 자,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을 칠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색깔을 양 끝점, 그러니까 이 선분을 기준으로 이웃한 곳에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게끔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B라는 점하고 A 칠한 점에 같은 색깔을 지금 현재 칠하고 싶대. 그래서 경우의 순서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니네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B하고 H에 어떤 색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 자,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중에 자, B하고 H에 같은 색깔 칠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몇 번을 칠했다 가정할 거냐면, 자, 3번 색깔과 3번 색깔을 이렇게 칠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선분을 기준으로 이웃한 곳에 같은 색깔을 칠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문제의 요지는, 야, 여기는 I는 H하고만 이웃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칠하는 방법은 요 색깔하고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2가지 색깔이 가능하고, 자, A라는 점도 C하고만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다른 색깔, 얘가 뭘로 칠하든 간 상관없이, 자, 얘는 C하고 다른 색깔인 2가지 색깔, 자, 마찬가지로 E도 F하고만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F하고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곳은 각각을 칠하는 방법의 변수가 2가지예요. 그러면 니네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하실 건 바로 뭐냐? 바로 여기는, 자, C라는 점과 D라는 점과 G라는 점과 F라는 점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선생님, C를 어떤 색으로 칠할 거냐? 자, 지금 현재 B를 3번 색깔 칠했기 때문에 C에는요 1번 또는 2번 색깔 칠할 수 있어서 얘를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면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2번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할 거야. 자, 중요한 건 항상 경우의 수를 계산했으면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가정하시고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F 하기 전에 이 G를 보시면 2번도 칠할 수가 없고 3번도 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1번을 칠하셔야 돼. 선택까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3번이고 여기 1번이니까 여기 또 무조건 2번 칠하셔야 되고, 자, 여기 3번이고 2번이니까 1번. 쉽게 말해 C를 어떤 색깔 칠할 거냐 결정을 짓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전부 다 결정이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니네가 세 번째 고민하실 건 바로 뭐냐면, 이게 쉬워요, 문제. 자, 그래서 A하고 E하고, 자, I를 어떤 색깔로 칠할 것이냐. 요거 칠하는 방법 2가지. 1 또는 3. 요거 칠하는 방법도 1 또는 3 2가지. 요거 칠하는 방법 2가지. 그래서 요거 칠하는 방법은 2의 3승가지다. 또 3 곱하기 2 곱하기 8. 자, 6, 8은 48. 경우의 수는 48가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제 정답. 끝. 간단하잖아. 간단해요. 확통은.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이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확통이 뭐 미투에 비해서 훨씬 쉽죠. 자, 두 번째. 자, 바나나 우유하고 딸기 우유하고 초코 우유하고 흰 우유를 서로 다른 4개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이라 해서 같은 우유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오케이. 바나나 우유가 되게 많네. 바나나 우유 맛있는데, 그죠? 항아리에 담긴 것처럼 생긴 단지 우유. 자, 간다. 자, 바나나 우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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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에, 자, 딸기에 초코에 흰 우유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 우유가 있냐면 12개 우유가 있었어요. 자, 총 12개 우유인데 이 우유를 서로 다른 주머니 4개, 자, 대문자 A, B, C, D에, 대문자 A, 자, B, C, D에 지금부터 나눠 답니까? 자, 한 주머니당 몇 개씩? 3개씩 지금 이렇게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 문제가 주어진 옵션 바로 뭐냐? 봐봐. 자, 바나나 우유가 3개 들어있는 주머니와 1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각각 하나씩 발생을 해야 된대. 자, 어떤 친구는 바나나를 많이 좋아하나 봐. 바나나 우유만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첫 번째. 자, 나 3개와 1개가 들어가는, 자,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돼. 그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 곱하기 3가지야. 첫 번째, 이 4개 주머니 중에 어떤 주머니에 바나나
세 개를 도배를 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여기에 바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4가지고 그 나머지 3개 주머니 중에서 바나나가 하나 들어가는 주머니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3가지. 그래서 A, B, C 중에 오케이 너의 바나나 우유를 하나를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바나나 우유가 4개가 소모됐고 그럼 나머지 4개 바나나를 나머지 A하고 B에 나눠서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1개, 3개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3개짜리 담긴 주머니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바나나 우유는 이렇게 하나씩 담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의 결정 12가지 계산해 주시면 바나나는 이제 분배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3개 하나 담으면 안 돼. 자, 바나나 우유를 3개 들어간 주머니하고 1개 드러난 주머니가 각각 1개씩 존재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가 이렇게 나머지 2개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된다. 자, 이제 나머지 B하고 C하고 D를 이제 집어넣는 방법은 약간의 노가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2번째. 목 아파. 물을 먹어도 목 아파. 야, 이제 이 친구들을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기준을 뭘로 세울 거냐? A라는 주머니에 B를 집어넣을 거냐? C를 집어넣을 거냐? D를 집어넣을 거냐를 그리고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 자, 2번째 뭐냐면 A라고 하는 주머니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뭐냐면 A 주머니에 스몰 뭐를 집어넣는 B를 집어넣는 경우. 자, 2번째 자, 대문자 A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 스몰 C를 집어넣는 경우. 자, 3번째 대문자 A에 자, 스몰 D를 집어넣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말고 없잖아. 이게 다잖아. 좀만 힘내. 젤리 한번 볼까? 그래, 젤리 한번. 아이도 졸린 표정들이 있어요. 받아. 지연아, 받아라. 호이차. 받아야 돼. 호이차. 좀 짧다. 좀 짧았는데. 받아. 지영아. 받아야 돼. 받으셔야 돼. 승현아. 아이고. 받으셔야 돼. 받아. 호이차. 잘 받았어. 받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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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레몬. 레몬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레몬. 아연아.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윤우야. 오케이. 다 잘 받았어. 받았어? 자, 해보자. 야, 만약에 A에 B를 집어넣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럼 남은 게 이제 BCD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경우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자, 남은 게 BCD인데 여기에 집어넣어 주셔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B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나 C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D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남은 것처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경우수 몇 가지다? 3가지 경우수가 발생하게 돼요. 그죠? 남은 게 BCD니까. 그지? 자, 그 다음 볼까? 만약에 A에 C를 집어넣었어. 자, 여기에 C를 집어넣었어. 여기에 C를 집어넣으면 남는 게 뭐 남았어? B 아니면 D가 남았어. 그럼 여기에 B 집어넣을 수 있죠? D 집어넣을 수 있죠? 경우수 2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우수는 2가지가 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A에 D를 집어넣어. 오케이. A에 D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B하고 C라고 하는 두 종이 남게 되고 그럼 여기에 뭐 넣을 수 있어? B를 집어넣거나 C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서는 2가지가 되겠다. 더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정답은 어떻게 해? 자, 첫 번째 구했던 4 곱하기 3에다가 자, 뭐 한다? 3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시겠다. 이렇게 경우의 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목 아파. 진짜 목 아파. 자, 경우에서 84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올바른 학생이에요.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거 매일 해야지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루는 영어를 반드시 공부하긴 해야 돼, 그지? 이게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됐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수학을 6일 동안 공부하고 영어를 하루만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수능특강의 이제 의지가 보이게 되죠. 영어. 이따 선생님이 정답 물어볼 텐데 영어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알겠지? 영어는 잘 하세요. 왜? 나 영어 잘했는데 왜 안 물어보냐 하지 마시고 영어는 실질 반영률이 자, 채은이는 일주일 동안 영어 또는 수학 공부를 몰아서 하시면 안 되는데 얘는 몰아서 하고 싶은가 봐. 자, 그래서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7일 동안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자, 문제가 원하는 건 수학 공부를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를 하고 싶대.
아, 올바른 학생이에요. 근데 영어는 불쌍하니까 하루는 하루달래? 그럼 수학을 맥시멈 해봐야 6일 동안 연속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학 공부를 6일 연속 공부하는 방법, 자 5일 연속 공부하는 방법, 자 4일 연속 공부하는 방법, 4일 연속 공부하는 방법, 자 3일 연속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따로따로 구해서 걔를 더할 거예요. 자 마지막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야 6일 연속 수학 공부라는 방법은 꼴랑 2가지밖에 없는 게, 자 수학 공부하다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요거고, 그리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꼴랑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2가지밖에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6일 연속 수학 공부하는 거. 그럼 5일 연속 수학 공부하는 건 뭐냐? 야 봐라, 수학 공부 나 5일만 딱 연속하고 싶으니까 반드시 영어로 끝내시고, 여기는 영어를 해도 되고 수학을 해도 돼요. 2가지 경우.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가운데서 5일 하잖아. 그 왼쪽 건 무조건 영어 공부, 오른쪽 영어 공부 이렇게 또 해주셔야 돼. 요건 경우의 수가 1가지예요. 집중해 주시고, 야 그러면 야 처음에 오른쪽 끝으로 수학 공부 몰잖아. 그 여기 영어 공부 해야 되지? 근데 첫날은 영어를 해도 되고 수학을 해도 되고. 자 민재야, 그럼 몇 가지 경우다? 몇 가지 경우? 5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수학 또는 영어, 요건 경우 1가지, 요것도 여기가 수학 또는 영어 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가지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얘 볼까요? 수학 공부하면 4일만 연속으로 공부한다 했으니까 영어로 끝내주시고, 여기는 알 수 없고 여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경우수 발생하게 돼. 그잖아. 4일만 연속으로 한다며. 그 5일째 영어 공부해 주시고 여기는 수학 공부를 해도 되잖아. 연속으로 하는 건 4일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 영어로 끝내주시고, 여긴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수 몇 가지다? 2가지 경우수가 발생하게 돼. 자, 그다음에 수학 공부, 영어 공부면 여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경우수 2가지. 근데 마지막 수학으로 끝내면 영어로 끝내주고, 몰라요가 되니까 여기서 4가지, 2가지, 6가지, 총 여기는 1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마지막 이제 3일 연속. 여기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에 노가다고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여기가 좀 주의해요.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요. 자, 갑니다.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 했잖아. 그 여기 몰라요니까 경우수가 8가지. 근데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 끊고 몰라 그러면 여기 4가지. 근데 중간에 수학 공부에 영어로 끊고 여기 몰라요 그러면 여기도 4가지. 자, 수학 공부에 영어로 끊으면 몰라요니까 여기 경우수 4가지. 자, 수학으로 끝나고 영어로 끝나고 몰라요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여기 8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뭐가 중복이 되냐? 자, 첫 번째 케이스하고 마지막 케이스에서 자, 딱 1가지가 중복이 되는데, 자, 수학 공부하고 영어하고 수학하는 요게 1가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얼마야? 12에 28. 그런데 1가지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하니까 27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고, 얘를 더해주시면 요 문제 정답이다. 겹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센스 있게 요거, 야, 일주일이니까 좀 약간 그런데 뭐 단기 방학 동안 8일 동안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근데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요거만 니네가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자, 우리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그러니까 성적이 무난하면 그냥 점수만 물어보고 끝나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와, 국어가 5등급이야. 그럼 내가 이제 조언을 해줄 거야. 이래선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좀 해봐라. 탐구를 좀 들어라. 뭐 이런 조언까지도. 원래 내가 그런 거 잘 성격이 잘 안 맞거든. 근데 수학 성적 100날 올려놨는데, 작년에 왜 강지훈 그 친구 얘기했지? OT 때 왜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전날까지 해가지고 왜 수능 1등급 나온 친구. 그래 물어봤지. 야, 너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을 잘 못 봐가지고 그냥 아쉽게 뭐 좋은 데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냥 적당히 갔어요. 뭐 이러더라고. 아쉽잖아. 수학 1등까지 맞았는데. 그잖아?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다른 과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봐. 내가 국어 공부 안 해서 지금 이 모양 꼴리 지금 살고 있는. 4번 문제 갈게. 국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국어가 중요했던 거 알지? 뉴스 통해서 아마 니네 많이 봤을 텐데 야 근데 오해를 하는 게 야 국어가 한국말이니까 그냥 내가 읽어서 그냥 해석을 하겠다 이런 식이면 안 돼. 분명히 뭔가 연습을 좀 하고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 나머지 얘기할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도 재미난 문제야. 근데 4번에 보면 해설을 봤어. 난 나 스타일대로 풀었어. 나는 뭐 했냐면 적어도가 나와가지고 여사건으로 풀었거든. 근데 해설을 보니까 여사건으로 안 풀고 그냥 경우를 나눴더라고. 그래서 해설에는 풀이 나름대로 읽어주셔. 알겠지? 선생님은 근데 대신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재미난 문제야. 또. 원수열인 듯 원수열이 아닌 문제. 왜냐면 누가 이미 앉아서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이건 원수열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할게. 자, A, B, C, D, E, F, G라고 하는 7명의 학생이 의자에 앉았는데 A가 앉은 의자를 기준으로 1번 매기고 번호를 매겼어. 그럼 더 이상 얘는 원수열이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 자 A라는 학생이 앉았고 여기 1번, 그래서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자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라 그래서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매겨놓은 다음에 자 B를 몇 번 자리에 5번 자리에 앉힌 상황이 돼서 그럼 나머지 누구를 앉혀야 돼? C, D, E, F, G라고 하는 나머지 5명을 앉혀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앉혀라. 그럼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야.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옵션을 붙였냐? 이러한 두 가지 옵션을 붙였어요. 그래서 A 옆자리면 여기인데 이 중에 적어도 한 자리에 D, F가 앉아야 된대. 근데 어디에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C라는 친구 옆에도 반드시 D, E, F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앉아야 된대.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뭐라 할 거냐? 이거를 X라고 할 거고 자, 이 사건을 뭐라 할 거냐? Y라고 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X하고 Y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서. 근데 적어두면 우리 보통 뭐 해? 6건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6건으로 풀 건데 그래서 전체 경우수 중에서 뭘 깰 거냐면 X하고 Y에 대한 교집합의 여집합을 제거함으로써 6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전체 집합에서 자 X의 6건 합집합 Y의 6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자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하시고 이건 니네 편하게 설명하려고 그냥 기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빼셔야 돼. 자 X에 대한 6건의 경우의 수 계산해 주시고 자 Y에 대한 6건 계산해 주시고 자 X와 6건 교집합 Y의 6건의 교집합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할 텐데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건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 왜냐면 자 봐봐. A 옆에 자 일단 뭐 각각의 경우수를 계산해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건 좀 이따 얘기해보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120가지 5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 근데 다 보기를 보니까 보기가 뭐 80가지 90가지 이래. 그래서 120가지에서 몇 개만 빼면 되겠구나. 난 사실은 요 보기를 보고 또 뭐 했다? 6건을 구하는 게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가볼게요. 야 A 옆자리에 G, E, F 중에 자 A 옆자리면 여기죠? 근데 여기 제발 G하고 E하고 F 중에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의 6건은 이 표시한 자리에 G, E, F가 앉으면 안 돼. 그럼 G, F가 여기 3개 자리에 G, E, F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에다가 자 나머지 누구야? F하고 G죠? 자 C하고 G죠? 자, C하고 G가 여기 C, G 앉을 수도 있고 C, G 앉을 수 있으니까 경우의 두 가지 곱해서 120가지 중에 첫 번째 몇 가지를 뺐다? 12가지를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6건. 야, C가 좀 예민한 친구라. 나 저기 D, E, F하고는 이웃하기 싫은 거야 이번에. 자, C가 D, F 중에 적어도 한 자리 옆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럼 이거 6건이면 C 옆에 G, E, F가 앉으면 안 되고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자, C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C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 D, E, F하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D하고 E를 여기다 보냈다 치자고. 그러면 한 명 중에 한 명이 여기 분명히 앉아야 되니까 C가 여기 자리에 앉을 수는 없겠지. C가 예를 들어 여기 앉으면 될까요? 돼. C가 여기 앉잖아? 그럼 F, G를 무조건 여기 앉히고 E, D, E, F를 요 자리에 앉히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데 요거는 자, 이것도 경우를 좀 나누자. 자, C가 몇 번 자리에 들어가냐면 2번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자, C가 2번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G를 여기 앉힌 다음에
DEF를 이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요거 경우에서 몇 가지다? 3팩토리얼. 자, 마찬가지로 C는 여기 못 앉아. 자, C가 만약에 4에 앉았어.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C가 여기 앉으면 자, G가 옆에 카바 쳐주고 나머지 DEF를 저기 앉히는 방법 요거 3팩토리얼. 자, C가 7번에 앉았어요. 자, C가 7번에 앉잖아. 그럼 C 옆에 반드시 G가 앉아야 되고 그러면 또 DEF가 여기 세 자리에 앉으니까 요것도 3팩토리얼. 자, 그리고 C가 어디 자리? 6번 자리에 앉는 것도 요것도 3팩토리얼.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120가지 중에 자 12개 빼주시고 그리고 6의 합인 24가지 빼주시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DF가 여기 못 앉아. A하고 E 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D하고 E하고 F가 여기 앉겠지? 근데 C하고 C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D하고 E하고 F하고 이웃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120가지에서 36가지를 제거해 주니까 바로 84가지.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화통 첫 번째 단원의 문제풀이다. 자, 15분 쉴게요. 힘들어?